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구석구석.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양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양치 방법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고기 한번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 잇몸이 안 좋아갖고 했는데 관리를 못 해갖고. 마음 놓고 멋을 못 먹겠더라고 얘. 양치 후에도 우리 입에는 입속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풍치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 전신 건강을 위험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프고 시린 잇몸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치아를 잃게 만드는 입속 세균. 세균을 잡아 구강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입속 세균을 다스리는 치과 예방학 박사 조현진 원장. 점심시간 한 식당을 찾은 박지훈 씨.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밥을 주문했는데요. 어쩐 일인지 건더기를 모조리 건져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에 차가운 생수를 붓는데요. 혹시 간이 맞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음식 탓이 아닙니다. 씹으면 이빨이 아파가지고 못 먹으니까 아예 빼놓고 못 먹어요. 뜨거우니까 좀 탕을 좀 미지근하게 한 다음에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좀 그 음식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먹어야죠. 허기만 달랠 뿐 음식을 씹고 맛보는 건 사치가 돼버렸다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잇몸이 붓고 시리고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던 박지훈 씨. 밥을 대충 먹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우측 이빨 어금니가 좀 물을 마실 때 좀 시큰시큰 거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찾게 됐습니다. 먹는 거, 그다음에 마시는 거 그런 게 일단 좀 많이 불편해. 물 마실 때는 이빨이 시큰시큰거리고 그다음에 밥 같은 거 먹을 때는 씹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시큰거리고 뜨거운 것도 그렇고 너무 차가운 것도 그렇고. 심한 치주염으로 치아를 지탱해줄 잇몸도 잇몸뼈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번에 처음 오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예, 그 사진에도 보일 정도로 그 잇몸 속에 예. 그 치석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윗니, 어금니 쪽에는 우리가 스스로 양치가 좀 힘들어요, 그죠? 예. 결국 치아 2개를 뽑아야 했는데요. 다른 이도 상태가 그리 좋진 못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 보존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치아도 있고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이들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치아들을 예. 그 뽑지 않고 좀 살릴 수 있을 수 있도록 예. 그 예방 치료하고 예. 잇몸 치료하고 그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아 있는 치아도 잇몸 염증이 심해서 치주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라 남아 있는 치아는 최대한 뽑지 않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방 치료를 통해서 세균을 관리하고 잇몸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풍치가 진행되면 처음에는 치아가 욱신거리고 약간 흔들리는 정도라 큰 증상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잇몸약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치로 잇몸뼈가 한번 녹기 시작하면 절대 다시 재생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치아를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서 전신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있는지 검사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 특수 각을 하나 드릴 거거든요. 입속 유해세균의 종류와 독성을 검사하는 건데요. 각을 용액으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막대 모양의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나선균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나선균은 잇몸뼈를 주 먹이로 삼죠. 산소를 싫어해 잇몸 깊숙이 숨어 살기 때문에 양치나 스케일링만으로는 없애기 힘듭니다. 저번에 플라그라는 세균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셨던 부분이세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균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세균을 나선균이라고 하는 균인데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혈관들 타고 전신 어디든지 붙어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위험군의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양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손식 관리도 조금 같이 받으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예방 프로 받으니까 제가 이제 양치하는 습관이 잘못된 점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좀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양치할 때 느끼는 게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걸 좀 느껴요. 고기를 한번 먹고 싶어요. 고기나 이제 씹는 거 위주로 좀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싶어요. 지금은 거의 못 먹으니까 씹는 거라 못 먹으니까 좀 나으면 이제 식구들과 같이 한번 고기 한번 먹으러 가고 싶어요. 심한 충치 때문에 치아를 전부 깎아내거나 손 쓸 수 없이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치아를 뽑는 환자들을 매일 만난다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나 잇몸병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치과 치료를 해드려도 건강한 자연 치아와 잇몸 상태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예방치과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또 직원들과 동료 원장님들과 함께 매달 예방 관련 세미나도 하고 치료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박화선 씨. 지병인 당뇨가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리받기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빼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좀 이래 제가 느낌에도 좀 흔들리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 관리를 받으면서 보니까 한 번 받고 3개월 만에 한 번씩 받거든요. 한 번 받고 2번 받고 하니까 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입 안에 세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겨 잇몸과 잇몸뼈에 문제가 생기고요. 심하면 치아를 빼야 합니다. 세균을 만드는 독성 물질이 염증을 통해 온몸에 퍼지게 되면 고혈압, 당뇨 같은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6.1배 더 높아지죠. 염증으로 잇몸뼈가 녹아내려 조금 더 진행되면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치조골이 녹아있는 전형적인 만성 치주염 환자였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으셨고요.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고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보니까 당뇨가 있으셨고 당뇨가 있으면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잇몸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였죠. 세균 관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맞죠, 그죠? 그 치주염이 더 심해지면 또 면역도 떨어지고 또 당 오르고 그죠? 악순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처음에는 많이 안 좋았지. 고혈압과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을 동반할 경우 치주염은 더 악화되고 잇몸뼈가 급속히 녹아서 심하면 발치까지 이르지만 예방치료와 잇몸치료를 통해서 입속 세균을 조절하며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 치아 착색제를 발라 세균이 잘 제거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색에 따라 세균이 생긴 기간을 알 수 있죠. 하늘색은 일주일 된 세균, 보라색은 3, 4일, 분홍색은 하루 이틀 된 건데요. 예전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맨 뒤에 어금니 있는 잇몸 주변 데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플라그가 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 잇몸 라인 있는데 이런 데가 조금씩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잇몸이 조금씩 부어 있으신 상태시거든요. 전문가 햇술지 관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숨어있는 세균을 관리하고 잇몸 재생을 돕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양치질 하실 때는 여기 칫솔 옆부분 여기 잇몸에 닿도록 해서 이렇게 그때 둥글게 닦아주셔요. 이쪽에 이렇게 닿도록 해서 이렇게 둥글게 돌리듯이 잇몸에서부터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힘 살짝만 빼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닦으셔서 옆으로 닦으시게 되시면 플라그라든지 음식물 찌꺼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가 나는 방향대로 한 번 받고 2번 받고 이래 받으니까 제 느낌에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흔들림도 없어지고 마음 놓고 멋을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관리받고부터는 좀 안심이 된다고 할까. 입속에 번식하는 풍치세균과 이 세균이 내뿜는 독소는 단순히 잇몸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풍치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 전신 건강을 위험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위험성은 6배 이상 높아지게 되고
뇌에 침투하게 되면 뇌 질환과 기억력 감퇴를, 또 심혈관 질환, 폐 질환, 게다가 남성은 성기능 장애, 여성은 조상과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높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입속 세균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양치법이 중요합니다. 일본 치과 의사가 개발한 전문가 이솔질인데요. 치아 사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주 질환 예방, 초기 잇몸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와타나베 이솔질이라 부릅니다. 칫솔 하나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칫솔 옆부분이 잇몸에 닿도록 해서 손목에 힘을 주시고 둥글게 돌리듯이 닦아주시면 되세요. 10번씩 닦으시고 나시면 한 차 이동하셔서 또 10번씩 닦으시고요. 또 한 차 이동하시면서 같은 동작으로 반복되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근데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는 칫솔모가 다 안 닿이기 때문에 칫솔을 세우신 상태에서 하나하나 닦아주실 거예요. 이 칫솔 끝부분이 잇몸에 닿도록 해서 둥글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10번씩 한 차씩 이동하시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밥 씻으면 닦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꾹꾹꾹꾹꾹 눌려가면서 짧게 진동 주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사이 있는 쪽으로 해서 치아 벽면을 닦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쪽에서 안쪽으로 넣으신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여러 번 반복하신 다음에 앞치아의 뒷면 당단 느낌으로 뒷치아의 앞면 당단 느낌으로 여러 번 반복 동작해 주시면 되시고요. 안 들어가는 부위를 억지로 넣으신다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부위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치실은 입구에 위치시키신 다음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톱질하듯이 밀어 넣으셔서 잇몸을 구두 닦듯이 닦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쪽 치아 벽면에 최대한 붙이신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셔서 잇몸 안쪽까지 닦아주시고요. 한쪽 치아 벽면에 붙여서 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일곱 살인 승원이 지훈이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신혜릉 씨. 쌍둥이의 치아 상태가 걱정돼 예방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기 아빠가 사실 조금 젊을 때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치아가 약간 희끗희끗하고 뭔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워낙 아빠를 많이 닮아서 아빠 치아도 좀 닮았을까봐 약간 걱정이 돼서 치과를 오게 됐어요. 충치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한번 검진 또 받고 하고자 한번 내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애들 좀 습관 같은 것도 조금 조정을 해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가르쳐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좀 해주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만 6세 전후로 치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영구치가 나온 뒤 2, 3년 사이에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모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입으로. 잘했어. 계속 한번 해볼까? 나 이제 빼볼까? 치아 사이와 어금니 씹는 면에서 충치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구치는 아직 덜 자란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충치 세균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부터 입속 전체를 살균하는 세균 치료를 시작합니다. 세균 치료와 함께 입으로 숨쉬고 손가락을 빠는 나쁜 습관들을 교정하는 구강 훈련과 1:1 양치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른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차렷. 옳지, 잘했어. 하나에. 옳지, 잘해. 입안에 어떠한 세균이 살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볼까? 구취 측정, 플라그 체크, 세균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승원이의 입속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치아를 녹이고 충치를 만들어 일명 충치 세균이라 불리는 뮤탄스균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애기 한번 볼까? 뒤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지. 이 사이 전니들이 충치도 있고 이전에 충치 때문에 치료한 부위도 있고 그래서 충치균을 쓰는 세균 치료와 불소 치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방치료 전 세균 검사와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세균의 양과 타액의 산성도, 고관관리 능력 등을 다각도로 측정해서 환자분 특성에 맞춘 집중 예방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불소라고 해서 약 바르고 갈 거거든. 이거 발라봤어? 안 발라봤어? 우리 한번 발라볼까? 이에 붓질하듯 불소를 발라주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하고 충치균 활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훈아 괜찮지? 냄새도 괜찮지? 이면 안 돼. 알겠지? 충치나 풍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간에도 옮겨지게 됩니다. 면역이 약한 아이들에게 유해 세균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예방치료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해서 가족 단위로 깨끗한 입속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창 먹을 나이의 아이들. 치과 가서 들었지? 사탕, 젤리, 초콜릿 같은 단 것을 좋아할 때라 더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인데요. 초콜릿 먹고 나면 양치 꼭 해야 돼. 양치하러 가자. 빨리.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치아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치과에 갔다 왔다고 혼자서도 제법 열심인 승원이를 보니 대견합니다. 맨날 뽀뽀하는데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양치 조금 잘 시키고 저도 좀 혹시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양치하자고 하면은 막 도망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우고 와서 그런지 하자고 해도 도망도 안 가고 바로 가서 거울 보고 예쁘게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12년 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던 전순자 씨. 하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심은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잇몸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심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죠. 치료를 계속하고 댕기다가 요 앞전에 이 작년부터 좀 치료를 안 했어요. 안 했더만은 이 몸이 또 좀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 새로 하려고 왔어요. 다시 뽑고 지금 이거 해놨어요 지금. 그 잇몸이 안 좋아갖고 했는데 관리를 못 해갖고. 나쁜 잇몸 상태에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임플란트가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건강한 잇몸이 우선입니다. 임플란트는 썩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풍치로 인해서 치아 주위에 뼈가 녹듯이 임플란트 주위에도 뼈가 녹게 됩니다. 이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빠지는 부작용도 모두 세균 때문이죠. 자, 오늘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저 약재 묻혀가지고 오늘도 관리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쉽지는 않죠. 특수 착색제를 치아에 발라 플라그를 체크해 봅니다. 평소 칫솔질로 잘 닦이지 않아 플라그가 생기는 부분에 염색약이 착색돼 확인이 가능한 거죠.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치료 전에는 세균의 양도 많고 활동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세균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세균이 네. 정말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세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 전에 세균의 양을 줄이는 치료를 계속 할 거예요.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든 살리는 치료를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녹아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 뒤에 관리를 잘 못하면 또 똑같은 세균이 자라서 임플란트마저 뽑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성인 환자는 대부분 풍치로 치아를 빼게 되는데 이 풍치가 임플란트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예방치료로 풍치 세균을 없애고 치아 관리를 잘해서 뽑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 없는 치아를 뽑게 되더라도 세균을 줄이고 난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튼튼하게 뼈에 잘 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후에도 풍치 세균이 자라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양치를 한다고 해도 칫솔로 잘 닦이지 않은 부위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곳엔 어쩔 수 없이 치석이 생기고 맙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면 사각지대까지 깨끗하게 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수한 두 줄 모를 이용해서 한 줄은 치아 사이사이 그리고 한 줄은 잇몸을 스치는 전문가 관리입니다. 잇몸 안에 있는 섬유모 세포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잇몸 재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풍치 세균이 잇몸 안에 들어가는 거를 좀 방어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임플란트 하고 나서 주로 이제 뭐라 합니까 이 관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뭐라 약물도 치료도 좀 하고 양치질 하는 거 그것도 제대로 하고 그래 할 때는 이도 안 시리고 안 아팠어요. 따신 거 먹어도 이빨이 안 쑤셔요. 특히 이빨은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옛말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내 이를 대신할 순 없죠. 이와 잇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입속 세균까지 제거하는 올바른 양치법과 관리로 구강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나이가 들면 이도 시리고 흔들리고 정 안 되면 뽑고 틀리하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갑쯤 되면 틀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한갑에 틀니를 하면 40년 동안 치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치아가 없으면 씹히지 않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어집니다. 심지어 치매도 잘 걸리게 되죠. 틀니나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이제는 치과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방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틀니나 임플란트로 고생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방치료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